안녕하세요, 권은입니다. 이번 주제는 기억에 남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부터 느꼈지만 저희 팟캐스트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어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권우님. 저는 고등학생 구독자입니다. 며칠 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만난 지 한 달 좀 넘은 반 친구들과 떠났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색한 사이였는데 숙소에서 친구들과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니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도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저도 새 학기가 된 고등학생이 된 것처럼 약간 마음이 간질간질 한 게 있네요. PS. 친구들이랑 권우님 영상 보면서 놀았습니다. 추억의 일부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귀엽잖아. 숙소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제 영상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셨나봐요. 너무 귀엽네요. 너무 즐겁게 수학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서 저도 약간 기분이 좋아지네요. 혼자 평일에 부산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광안리에 바다를 보러 갔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자 바다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바다를 보고 있는데 다들 표정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그 장소의 행복의 밀도가 정말 높았을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경험을 자주 해야겠다고 느낀 순간이었어요. 오, 멋있네요. 바다 보는 거 좋죠. 근데 다들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 이렇게 둘러보셨을 텐데 아마도 사연자님이 느끼는 그 기분을 다른 분들도 다들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혼자 갔던 스위스 여행에서 케이블카 막차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차가 없어서 옷에 젖은 빗물을 빨아먹으며 6시간 걸어 숙소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옷에 젖은 빗물을 빨아먹었대요. 어떡해. 살아있기에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네요. 아무리 마음이 답답해도 무계획 여행에는 정도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떠나버리자 하고 스위스 가고 올라가 버리자 하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개고생한 이야기네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위험했겠어요. 살아남아서 이 사연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여행 많이 다녔지만 어릴 때 다녀온 캐나다 오로라 여행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 오로라 보고 싶어요. 가족끼리 타지에 2주 넘게 있으니 더 돈독해지고 더 돈독해졌다고요? 오, 대단한데? 그 당시에 오로라 빌리지 안에 한국 사람이 없어서 음식, 풍경 이런 것들이 신기해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이드가 있는 패키지 상품이 아니라 영어도 잘 못하는 가족끼리 고생해서 더 기억에 남는 걸까요? 고생을 2주 동안 했는데 더 돈독해졌다. 안 싸우시나요? 난 정말 궁금해. 대단하네요. 여행에서 오로라 봤던 날이 짜릿함을 잊지 못해요.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정말 좋은 추억이겠어요. 또 가족들이랑 함께 여행을 가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랑 갔던 한옥마을이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아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로 서울을 갔다가 한옥마을을 가게 됐는데 식당 예약 시간이 다 되어서 얼마 못 놀았거든요. 제가 너무 아쉬워하니까 밥 다 먹고 놀자고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중학생이 되었는데 셋이서 어디 가지 고민하다가 아빠가 한옥마을 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못 가서 엉엉 울었던 거를 아빠도 아직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감동이었어요. 히히 하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귀엽네요. 동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 거구나. 엄청 울었나 봐요. 얼마나 서럽게 울었으면 이걸 기억을 하실까요? 근데 기억하고 이제 이번에는 가서 오래오래 놀다 가자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님이 너무 따스하네요. 재작년 엄마와 함께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목적지는 일본. 대문자 P인 제가 열심히 준비한 여행이었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죠. 계획이 틀어져 하루를 통째로 날려먹기도 하고 일본어는 한마디도 못해서 번역기와 눈치에 의존했지만 그 모든 우당탕탕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아요. 그쵸. 이런 우당탕탕이 어쨌든 고생은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엄마는 아직도 그 여행 이야기를 꺼내며 웃으세요. 저도 가끔 그때 사진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했던 엄마와의 여행, 그 순간이 오랫도록 마음에 남아있어요. 마음이 따스하군요.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도 여행이라는 게 사실 인생을 좀 크게 봤을 때 우리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뭔가 예측 불가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행복도 있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있고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여행 전체에 대한 기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일상과 똑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게 좋네요.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여행들은 제가 20살 때 처음 혼자서 자전거 타고 제주도를 여행했던 게 또 기억에 남고요. 그거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에 갔었던 것도 기억에 나고요. 일본에 갔을 때 저는 삿포로에 갔는데 눈이 덮인 그 노천탕에서 사슴을 봤어요. 뿔이 엄청나게 큰. 그래서 그게 또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친구랑 베트남을 갔는데 공항에서 친구가 낙오됐어요. 막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친구 여권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비행기를 못 타고 저만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먼저 여행지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계획을 하나도 짜지 않았고 제 친구가 모든 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호텔 주소만 띨렁 알고 혼자서 1박을 했나 2박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친구도 그냥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했고 나는 너만 믿는다. 난 너만 믿고 가는 거다. 이렇게 갔던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그 저만의 가이드, 저만의 번역가, 저만의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낯선 나라에 그냥 띨렁 떨어지니까 그때 느꼈던 그 당황, 외로움, 무서움, 공포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연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저는 지금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없이 홀로 캐나다에 와 있는 17살 학생이에요. 작년 여름방학 때 잠깐 한국에 들어가서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모께서 제주도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3일간 지냈는데요. 가서 스노클링도 하고 근처 해수욕장에서 파도도 맞으면서 시원하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바다가 없어서 그때 그 추억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적당히 바닷바람과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자주 갈 수 있는 장소이지만 해외에 혼자 사는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너무 기특하다.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기특하네요. 이번에도 여름방학이 되면 꼭 한국에 가서 잔뜩 놀다 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려고 권우님 브이로그 보면서 열심히 갓생 따라잡기를 하고 있답니다.
동기부여가 아주 확실해요. 아자아자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17살인데 지금 유학을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갓생 살기를 따라 하겠다며 아자아자 화이팅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특하고 너무 응원하고 싶네요. 제주도, 그쵸, 제주도라고 하면은 보통 많이들 쉽게 갈 수 있는 여행지로 많이 꼽는데 어떻게 보면 남들 다 가는 여행지에서의 추억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행지가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중요한 게 뭔가 여행으로 인해서 전환을 맞았을 때 그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느긋한 여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평온한 생활을 하다가 개고생하는 여행을 만난다던가 뭐 그런 거요. 그렇게 되면은 삶의 굴곡을 컵을 한번 크게 그리면서 거기서 점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모여서 또 삶이 되는 거겠죠? 작년 6월 첫 해외여행으로 후쿠오카를 다녀왔어요. 해외여행이 처음이라서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게 나을까 하고 고민도 해봤지만 처음 해보는 게 있어 허둥대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제 성격을 잘 알기에 모르면 해보는 거야 하고 혼자 다녀왔습니다. 출입국 수속도 처음 밟아보고 뒷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내리는 일본 버스도 처음 타봤지만 아 그래요? 뒷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내리는구나 일본 버스는. 몰랐다. 6월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원체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해서 여행의 모든 날이 즐거웠어요. 힘들면 냅다 숙소로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가고 싶었던 서점, 가차샵, 이자카야를 밤낮 할 거 없이 신나게 돌아다녔거든요. 일본어를 잘하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일 것 같았어요. 죄송한데 땡땡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한 문장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니 못할 건 없다 생각했어요. 혼자 여행을 기점으로 더 씩씩해진 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와서 처음 가보는 동네도 궁금하면 그냥 가보고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대한 낯설고 우려스러운 마음도 꼭꼭 씹어 삼켜내는 용기도 생겼어요. 참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었다고 저는 말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행복한 기억이었다고 저는 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혼자서 해외여행을 첫 해외여행인데 혼자서 갔다고? 대단하신데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잖아. 이 계기로 더 용기 있는 여행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유난히 뜨거운 여름날. 어떡해. 어쩐지 시작이 감성적이더라. 유난히 뜨거운 여름날 좋아했던 친구와 친했던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1박 2일 부산 여행을 잊지 못해요. 20살의 청춘들이 모이니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자며 출발하기 하루 전까지 들떠서 잠 못 자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날씨 운이 안 좋던 우리는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녀야 했지만 그 친구와 함께여서인지 고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둘 하다 보니 1박 2일은 왜 그렇게 짧은지 어느새 떠나는 날의 밤이 되었고 친구들과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깔고 해운대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모래에 우리 별명을 써내려가며 이쁘게 웃던 그 친구의 미소를 저는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그때 첫사랑을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서투른 모습들로 가득했던 우리지만 되돌아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이 부담스러울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친구지만 왜? 왜요? 그 친구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때 만들었던 향수의 향을 맡으며 추억으로 남은 그 여행을 떠올리곤 합니다. 쓸 때마다 줄어드는 향수가 아쉽지만 향수를 다 쓸 때쯤 그 친구를 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래? 나 진짜로
어떻게 잊으려고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 아름답고 이 방울방울한 추억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잊으려고 그래요. 사연자님. 마음이 찌르르 하는 첫사랑과의 여행 이야기네요. 근데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연자님이 어느 편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네요. 물론 사랑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추억 하나만큼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사연자님이 조금 부러워지기도 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한 그런 사연이네요. 저는 서울로 상경한 지 1년차 직장인이었을 때 혼자 제주도 동쪽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부모님이 워낙 걱정 많은 인간이라 혼자 여행을 꿈도 못 꿨거든요. 그래서 결국 몰래 비행기를 탔어요. 퇴근하고 금요일 저녁 바로 제주도로 날아갔답니다. 혼자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찍고 적고 읽고 소주도 처음 마셔보고 소주를 처음 마셔보고 혼자 오마카세도 먹어보고 저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른이다 어른. 맛을 떠나서 그냥 내가 나한테 이만큼은 해줄 수 있다는 게 별거 아닐 수 있고 기분과 분위기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기쁘고 멋진 나라고 느낀 1년차 직장인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놀아주는 행위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약해지고 멍청한지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챙겨야지, 이건 하지 말자 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불편함과 수고스러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상황도 많았거든요. 일상생활 중에 주변 사람들이 내 모자란 부분을 얼마나 많이 채워주고 있었는지도 느꼈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더 잘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어른 같네요. 그리고 끝까지 엄마한테도 안 들켰습니다. 여유롭기만 한 여행은 아니었지만 행복하고 여러모로 참 뿌듯했어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건우님 사랑해요 보내주셨네요. 제가 20살 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얼마나 내가 무력하고 이 주변이 나를 도와주고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불안해질 수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엄마한테 아직 안 들켰다라고 했는데 먼 훗날에 나 이런 일을 했었다 하고 고백하는 날도 오시길 바랍니다. 사연 주제를 보자 망설임 없이 떠오른 건 재작년 여름 혼자 떠났던 프랑스 여행입니다. 혼자 많이들 떠나시네요. 역시 저도 혼자 하는 여행 좋아합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하게 앞당겨진 퇴사 일정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무기력하던 시기였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떠나기 하루 전 즉흥적으로 파리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교환학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친구 커플의 집에 머물렀는데 도착하자마자 내어준 웰컴 푸드부터 아침에는 직접 스무디를 갈아주고 민트티에 크루아상을 챙겨주기도 하고 저녁엔 늦게 돌아와도 늘 제 몫의 식사를 남겨주는 그 따뜻함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사르르 녹는데요. 민트티에 크루아상에 직접 스무디를 갈아줬다고? 너무 따숩잖아. 한국에서 혼자 자취하며 모든 걸 혼자 하는 것에 익숙했던 저에게 그렇게 누군가 하루 세 끼를 챙겨주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또 친구 중 한 명은 취미로 저글링을 했어요. 저글링. 장난삼아 따라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진심이 되었습니다. 공을 던지고 주우면서 웃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제가 파리에서 저글링을 배우다니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정이 즉흥의 연속이었던 그 여행은
그만큼 저를 자유롭게 만든 여행이기도 했어요. 통제 성향이 강해 계획이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저에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여행은 제 인생이 일의 성과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따뜻한 타인의 손길로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떠나기 전엔 무기력했지만 다녀와서는 친구들과의 따뜻한 연결과 회복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여행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왔던 저에게 잠시 멈춰서 쉬어가도 괜찮음을 알려주고 다시 출발할 정신적 에너지를 가득 채워줬던 여행이었습니다. 사연을 쓰다 보니 그때의 제 감정이 다시금 살아나는 기분이 드네요. 건우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어쩜 이래? 사람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타인에게 따뜻할 수 있으며 이렇게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냐고. 정말 신기해. 그리고 통제 성향이 강했는데 즉흥 여행을 해보니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부분에는 양면이 있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또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즉흥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많은데 그로 인한 사건, 사고도 얼마나 많게요? 너무 많고 그로 인한 어려움도 생기고 고생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그 즐거움과 여유가 계속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이게 여행이라는 게 우리 삶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이 여행과 같잖아요. 우리 하루하루랑 여행에서의 하루랑 사실 똑같으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행은 어떤 시점을 지나고 있나, 이 여행을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기억할까, 이것을 떠올려 보면서 여행 같은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팟캐스트로 돌아오기 전까지 여행 같은 일주일 보내시고 비에 젖은 옷을 빨아먹을 정도의 어려움보다는 쉬운 수월한 일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과묵한 권은씨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더보기란을 통해서 멤버십 함께 하시면 매주 목요일 라이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얘기했더니 진짜 여행 가고 싶네요. 오늘 제 일상이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권은이었습니다.